승리했지만 아무도 웃지 못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패배했지만 누구도 무너지지 않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승자 없는 승리, 패자 없는 패배. 두 장수가 운명을 바꾼 그날의 전장을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이야기입니다. 실존 인물 사건과 무관하며 전쟁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 시 참고 바랍니다. 핏빛 안개가 계곡을 뒤덮은 새벽, 두 군대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북쪽의 검은 기치는 바람에 찢어질 듯 펄럭였고 남쪽의 붉은 군기는 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직 화살은 날아오르지 않았지만 이미 수천의 운명이 갈라진 뒤였다.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자리. 그러나 누구도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전쟁. 그날 천하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대륙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었다. 서쪽의 산맥 너머에서는 각지의 군벌이 서로의 영토를 탐했고 남쪽의 평야에서는 곡식을 지키기 위한 농민 병사들이 창을 틀었다. 황실은 존재했지만 명령은 닿지 않았고 법은 종이 위에서만 살아있었다. 그 틈에서 북방의 장수 연희는 빠르게 세력을 넓혔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싸우는 자였다. 그러나 그의 길은 늘 피로 이어졌다. 남쪽에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강하의 방어를 맡은 장군 도안. 그는 전쟁을 피하려 했고 백성을 살리려 했지만 시대는 그를 전장으로 밀어넣었다. 도안의 군대는 수가 적었지만 단단했고 그의 병사들은 그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두 장수는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이미 서로의 운명이 되어 있었다. 연희가 북쪽 요충지를 장악하자 남쪽 평야는 고립되었다. 도안은 물러나면 백성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희 또한 길을 열지 못하면 수십만 병사가 굶어 죽는 상황이었다. 누구도 공격하고 싶지 않았지만 공격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자리였다. 해가 떠오르기 전 연희는 말을 멈추고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남쪽 진영의 불빛이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곳에도 나와 같은 자가 있겠지. 부장들이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남쪽 진영에서도 같은 시각 도안은 갑옷을 입지 않은 채 성벽 위에 서 있었다. 병사들이 긴장 속에서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버틴다. 그 말은 군사들에게 이상하게도 더 큰 무게로 내려앉았다. 승리를 약속하지 않는 장군. 그러나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첫 북소리가 울렸다. 계곡의 안개가 흔들렸다. 북쪽 군대가 천천히 전진했고 남쪽 군대는 방패를 맞추며 진영을 굳혔다. 화살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검은 점들이 떠올라 붉은 하늘을 가르며 떨어졌다. 그 순간 전쟁이 시작되었다. 충돌은 거칠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북쪽 군은 밀어붙였고 남쪽 군은 물러나지 않았다.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말의 울음, 부상자의 신음이 계곡에 메아리 쳤다. 연희는 돌파를 명령했지만 무리하지 않았다. 도안 역시 반격을 시도했지만 아가지 않았다. 서로를 죽이기보다 버티는 싸움. 그러나 그럴수록 피해는 쌓여갔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계곡 중앙이 붉게 물들었다. 양쪽 모두 진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지쳐갔고 지휘관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때 연희는 마지막 돌파를 준비했다. 동시에 도안도 예비 병력을 꺼냈다. 두 장수의 선택이 같은 순간에 겹쳤다. 북쪽 기병이 돌진했고 남쪽 방진이 열리며 창벽이 앞으로 나왔다. 먼지가 솟구쳤다. 서로를 향한 마지막 움직임. 이 한 번의 충돌로 전쟁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계곡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소리가 울렸다. 땅이 흔들리고 산 위에서 돌들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전장을 건드리고 있었다. 두 군대는 동시에 멈칫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희와 도안은 서로의 존재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먼지 속에서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겨누던 칼이 멈춘 채 전장은 이상한 정적에 잠겼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장수는 동시에 깨닫고 있었다. 이 전쟁의 끝에는 승자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산 위에서 거대한 붕괴가 시작되었다. 전장을 향해 쏟아지는 흙과 바위. 누군가가 이 싸움을 완전히 뒤집으려 하고 있었다. 다음 순간 두 군대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서로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남을 것인가.
산 위에서 시작된 붕괴는 경고가 아니라 심판처럼 내려왔다.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며 계곡을 가로질렀고 양쪽 군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방패를 들던 병사들이 무너졌고 말들은 공포에 질려 날뛰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하늘을 가리며 전장을 삼켜버렸다. 그 순간 전쟁은 멈췄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연희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돌격 중지. 후퇴하지 마라. 흩어지지 마라. 그는 적을 공격하는 대신 병력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무너지는 산사면 아래로 병사들이 깔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돌파는 의미가 없었다. 그의 기병들은 창을 버리고 손으로 바위를 밀어냈다. 전쟁터가 아니라 구조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남쪽에서도 도안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창을 내려라. 사람부터 살려라. 그의 병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바로 앞에 적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너지는 바위가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덮치자 그들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남쪽 병사들이 북쪽 병사를 끌어냈고 북쪽 병사들이 남쪽 병사를 들어 올렸다. 서로를 죽이던 손이 서로를 구하고 있었다. 계곡 중앙에는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었다. 그 아래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연희가 먼저 말을 버리고 뛰어들었다. 그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바위를 밀어냈다. 곧 남쪽 병사 몇 명이 함께 붙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도안의 근이었다. 서로를 의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위가 조금 움직이자 그 아래에서 피투성이 병사 2명이 드러났다. 북쪽 하나 남쪽 하나였다. 둘 다 살아있었다. 그 장면을 본 병사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싸움이 무엇인지, 이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혼란이 번져갔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다. 산사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돌들이 연달아 굴러 떨어지더니 결국 또 하나의 큰 붕괴가 시작됐다. 이제는 전장이 아니라 계곡 자체가 사라질 위기였다. 도안은 지형을 살폈다. 계곡 양쪽의 좁은 출구는 이미 막혀 있었다. 남은 길은 단 하나, 북쪽 진영 뒤편의 완만한 비탈뿐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원래 북쪽 군대의 후퇴로였다. 남쪽 병사들이 그쪽으로 움직이면 전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 도안이 외쳤다. 북쪽 비탈로 이동한다. 모두 따라와라. 그의 부장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적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먼저 움직였다. 남쪽 병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연희도 그 움직임을 보았다. 그는 잠시 칼을 잡았다. 만약 지금 공격하면 남쪽 군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다. 그러나 뒤에서 또 다른 붕괴가 시작되었다. 먼지가 폭풍처럼 몰려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명령했다. 길을 열어라. 공격하지 마라. 북쪽 병사들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 사이로 남쪽 병사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두 군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창끝이 서로를 향했지만 아무도 찌르지 않았다. 말발굽 소리와 돌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계곡 끝으로 갈수록 붕괴는 더 거세졌다. 뒤를 돌아보자 방금까지 싸우던 전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흙먼지가 하늘을 덮고 깃발들이 사라졌다. 그곳에서 싸웠던 수많은 병사들이 흔적 없이 묻히고 있었다. 마침내 첫 번째 병사들이 비탈 위로 올라섰다. 안전한 지대였다. 그러나 마지막 병력들이 아직 계곡 안에 남아 있었다. 그때 또 하나의 거대한 바위가 떨어졌다. 후미가 완전히 고립될 상황이었다. 연희가 뒤돌아섰다. 기병, 나와 함께 돌아간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적군이 남아있는 계곡으로 다시 들어갔다. 도안도 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린 빚을 졌다. 돌아간다. 두 장수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곳으로 뛰어들었다. 무너지는 흙과 돌 사이에서 마지막 병사들을 끌어냈다. 어떤 이는 북쪽 장수에게 엎혀 나왔고 어떤 이는 남쪽 병사에게 끌려 나왔다. 더 이상 적도 아군도 없었다. 살아남는 자와 무너지는 땅만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순간 거대한 붕괴가 계곡을 완전히 덮었다. 두 군대는 간신히 비탈 위로 올라섰고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전까지 싸우던 전장은 사라져 있었다. 먼지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숨을 고르던 병사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승리를 외치지 않았다. 누구도 패배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죽음을 넘은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북쪽에서 정찰 기병이 달려왔다. 그는 말에서 떨어지듯 내려 외쳤다. 장군, 후방에서 대군이 접근 중입니다. 검은 연합군입니다. 연희의 표정이 굳었다. 도안도 동시에 하늘을 바라봤다. 먼지 너머로 새로운 깃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방금까지 서로를 향하던 두 군대는 이제 더 거대한 적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선택은 다시 시작되었다. 함께 싸울 것인가 아니면 다시 칼을 겨눌 것인가.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먼지 너머로 다가오는 군대는 질서정연했다. 검은 깃발이 수평선처럼 이어졌고 창끝이 햇빛을 받아 하나의 강처럼 번쩍였다. 방금까지 붕괴해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시 무기를 잡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로를 향한 칼이 아니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는 지형을 살폈다. 피탈리는 좁았고 병력은 흩어져 있었다. 지금 공격을 받으면 방어가 쉽지 않았다. 도안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 두 장수는 잠시 눈을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선택은 이미 내려지고 있었다. 도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싸우면 둘 다 무너진다. 연희가 짧게 대답했다. 함께 버티면 살아남는다. 그 순간 두 군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사라졌다. 연희는 북쪽 병력을 좌측 능선으로 이동시켰고 도안은 남쪽 병력을 우측 바위 지대로 배치했다. 서로의 측면을 맞는 형세였다. 방금 전까지 적이었던 병사들이 같은 방패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낯선 긴장감 속에서 새로운 진영이 만들어졌다. 검은 연합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붕괴를 예상한 듯 높은 지대를 장악하며 천천히 압박해왔다. 북소리가 울렸고 첫 번째 화살비가 날아왔다. 하늘이 검게 물들었다. 연희가 외쳤다. 방패. 남쪽 병사와 북쪽 병사가 동시에 방패를 들어 올렸다. 화살이 비처럼 떨어졌고 금속이 울렸다. 서로 다른 문양의 방패가 하나의 벽이 되었다. 첫 충돌은 연합군의 보병 돌진이었다. 검은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언덕을 올라왔다. 숫자가 압도적이었다. 도안이 창벽을 앞으로 밀었다. 북쪽 기병이 측면에서 내려쳤다. 전장은 다시 불타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움직임이 달랐다.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전투였다. 연희는 돌파를 시도하는 적 장수를 발견했다. 그는 직접 말을 몰아 돌진했다. 동시에 도안도 반대편에서 같은 적을 향해 움직였다. 두 장수의 공격이 교차하며 적 장수의 진영이 무너졌다. 검은 깃발 하나가 쓰러졌다.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렸다. 그러나 연합군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후방에서 북소리가 3번 울렸다. 그 신호와 함께 궁병대가 전면에 나섰다. 이번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화살이 쏟아졌다. 방패선이 흔들렸다.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연희는 후퇴를 고민했지만 뒤는 절벽이었다.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때 도안이 결단을 내렸다. 기병을 중앙으로. 남쪽의 소수 기병이 앞으로 튀어나왔다. 동시에 연희도 북쪽 기병을 합류시켰다. 두 기병대가 하나의 쐐기처럼 뭉쳤다. 먼지가 솟구쳤다. 그리고 중앙을 향해 돌진했다. 충돌은 거칠었다. 창이 부러지고 말이 넘어졌다. 그러나 쐐기는 멈추지 않았다. 연합군의 궁병 진영이 찢어졌다. 그 틈으로 보병들이 밀고 들어갔다. 짧지만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연합군의 전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 순간 언덕 위에서 거대한 푹이 울렸다. 연합군의 본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철갑을 입은 중장보병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내려왔다. 이전의 병사들과는 다른 압박이었다. 마치 벽이 움직이는 듯했다. 연희의 표정이 굳었다. 도안도 숨을 삼켰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전초전이었다. 진짜 전력이 내려오고 있었다. 병사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화살도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물러설 곳은 없었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다. 이대로면 오래 못 버틴다. 도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러면 길을 만든다. 그는 능선 아래 좁은 협곡을 가리켰다. 저곳으로 유인하면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단했다. 내가 유인한다. 당신은 막아라. 북쪽 기병이 앞으로 나섰다. 연희가 직접 선두에 섰다. 그는 적을 향해 돌진했다. 도발이었다. 연합군의 선봉이 반응했다.
중장보병 일부가 방향을 틀어 그를 추격했다. 연희는 협곡 쪽으로 말을 몰았다. 먼지가 길게 이어졌다. 도하는 남은 병력으로 입구를 준비했다. 방패를 겹치고 창을 낮췄다. 숨이 막히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잠시 뒤 연희의 기병이 협곡으로 들어왔다. 바로 뒤에 연합군이 따라붙었다. 지금이다. 도한의 외침과 함께 창벽이 닫혔다. 좁은 협곡에서 거대한 병력이 서로 얽혔다. 움직일 공간이 없었다. 숫자의 우위가 사라졌다. 전투는 처절한 근접전으로 변했다. 그러나 협곡 위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검은 연합군의 별동대가 능선을 돌아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두 군데의 뒤를 끊으려 하고 있었다. 연희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의 눈이 굳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포위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 싸움 누가 이겨도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미 승자 없는 전쟁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협곡 안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라 압착된 혼돈이었다. 창이 들어갈 틈도 없이 병사들이 서로 밀어붙였고 넘어지면 그대로 밝혀 사라졌다. 갑옷이 부서지는 소리와 짧은 비명이 뒤엉켰다. 숫자의 우위는 사라졌지만 고통은 몇 배로 커졌다. 연희의 기병은 협곡 안쪽에서 방향을 바꾸며 적의 흐름을 끊었고 도한의 보병은 입구를 막은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능선 위의 별동대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검은 연합군은 이미 이 협곡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포위를 완성하려 했다. 만약 뒤가 막히면 협곡 안의 병력은 전부 갇히게 된다. 도한은 이를 보고 이를 악물었다. 뒤가 막히면 끝이다. 연희도 같은 판단을 했다. 그는 협곡 안에서 빠져나와 능선을 올려다봤다. 검은 깃발이 내려오고 있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는 부장에게 명령했다. 기병 절반은 남아라. 나머지는 나와 함께 오른다. 그는 다시 말을 돌려 능선 쪽으로 뛰어올랐다. 도한은 그 움직임을 보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단했다. 좌측 병력 나와 함께 이동한다. 그는 협곡 입구의 절반을 비우고 측면으로 올라갔다. 병사들이 지친 몸을 끌고 뒤따랐다. 두 장수는 다시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다. 능선 위는 이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별동대가 내려오며 활을 쏘아댔다. 화살이 비탈을 타고 내려왔다. 연희의 기병이 먼저 부딪혔다. 말이 미끄러졌고 병사들이 떨어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도한의 보병이 뒤에서 밀어올렸다. 창벽이 능선 위로 올라왔다. 충돌은 짧고 격렬했다. 좁은 능선 위에서 병사들이 떨어져 나갔다. 발을 헛디디면 절벽이었다. 검은 연합군은 숫자가 많았지만 지형이 불리했다. 연희가 직접 적 장수를 향해 돌진했다. 두 마리 부딪히고 칼이 번쩍였다. 잠깐의 교차, 그리고 검은 갑옷이 균형을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그 장면이 균형을 무너뜨렸다. 별동대의 전열이 흔들렸다. 도한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밀어라. 보병들이 창으로 밀어붙였다. 능선 위에서 검은 병사들이 하나둘 떨어졌다. 결국 별동대는 후퇴하기 시작했다. 포위가 깨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협곡 안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검은 연합군이 기름을 던지고 불을 붙인 것이었다. 좁은 협곡 안에 불길이 번졌다. 연기와 열기가 동시에 치솟았다. 남아있던 병사들이 고립되고 있었다. 도한이 뒤돌아보며 외쳤다. 안에 남은 병사들을 꺼내야 한다.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동시에 다시 내려갔다. 불길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병사들이 방향을 잃고 쓰러졌다. 연희는 망설이지 않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쓰러진 병사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도한도 다른 쪽에서 병사들을 끌어냈다. 갑옷이 뜨거워지고 숨이 막혔다. 그러나 둘은 멈추지 않았다. 서로 다른 군복의 병사들이 연달아 구조됐다. 마지막으로 남은 병사들이 협곡 깊숙이 있었다. 불길이 길을 막고 있었다. 연희가 칼로 쓰러진 창대를 밀어 길을 만들었다. 도한이 방패로 불을 막으며 들어갔다. 두 장수는 동시에 마지막 병사를 끌어냈다. 그 순간 뒤에서 협곡 입구가 무너졌다. 불길과 함께 돌이 떨어졌다. 두 군대는 간신히 능선 위로 올라섰다.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봤다. 협곡은 불타고 있었다. 검은 연합군도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들 역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은 듯했다. 하지만 멀리서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연합군의 본대가 완전히 집결하고 있었다. 검은 갑옷의 대열이 끝없이 이어졌다.
병사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화살도 창도 줄어들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다음 공격을 버티기 어려웠다. 도안이 낮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연희가 하늘을 바라보며 탑했다. 여기서 끝을 본다. 두 장수는 남은 병력을 모았다. 서로 다른 깃발이 하나의 줄로 섰다. 병사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검은 연합군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대지가 울렸다. 마지막 충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협곡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전장을 향해 흘러갔다. 시야가 흐려졌다. 전장은 다시 안개 속으로 잠기기 시작했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다. 연기 속에서 싸운다. 서로 떨어지지 마라. 그리고 두 군대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다. 승리에도 남는 것이 없고 패배에도 사라지는 싸움. 이 전쟁의 끝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연기가 능선을 뒤덮자 전장은 흐릿한 그림자가 되었다. 깃발의 색도 갑옷의 문양도 구분되지 않았다. 발밑에 자갈이 미끄러졌고 병사들은 서로의 숨소리로 위치를 짐작해야 했다. 검은 연합군의 북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전투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다. 연희는 병사들을 모아 짧게 말했다. 지키는 싸움이다. 흩어지지 마라. 도안도 뒤이어 외쳤다. 서로 등을 맡겨라. 끝까지 버틴다. 두 군대는 하나의 원형 진영을 만들었다. 바깥에는 방패, 안쪽에는 부상자들이 모였다. 연합군의 선봉이 연기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갑옷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곧 충돌이 시작됐다. 방패가 부딪히고 창이 들어왔다.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병사들은 거의 눈을 감은 채 싸웠다. 연합군은 숫자로 밀어붙였다. 한 줄이 쓰러지면 뒤에서 또 밀려왔다. 연희는 빈틈을 막으며 계속 이동했다. 도안은 반대쪽에서 흐름을 유지했다. 둘은 서로를 보지 못했지만 움직임이 맞아떨어졌다. 전투는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누구도 무너지지 않았고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며 양쪽 모두 지쳐갔다. 연합군도 피해가 커지고 있었다. 연기 속에서 방향을 잃은 병사들이 서로 부딪혔다. 그 틈을 타 연희가 돌파를 시도했다. 북쪽 기병이 짧게 돌진했다. 도안의 보병이 그 틈을 넓혔다. 연합군의 전열이 처음으로 뒤로 밀렸다. 그러나 연합군의 본대가 다시 압박해왔다. 그들은 천천히 포위를 좁혔다. 원형 진영이 점점 작아졌다. 부상자들의 신음이 커졌다. 병사들의 숨이 거칠어졌다. 이대로라면 모두가 여기서 끝날 상황이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낮게 울리는 물소리였다. 연희가 귀를 기울였다. 협곡 아래에서 무너진 산이 물길을 막고 있었고 붕괴된 흙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만약 그 둑이 터지면 물이 이 능선을 향해 쏟아질 것이었다. 연희는 도안을 찾아 눈짓했다. 둘은 짧게 상황을 파악했다. 선택은 하나였다. 도안이 낮게 말했다. 물로 전장을 끊는다.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기회다. 두 장수는 동시에 명령을 내렸다. 일부 병력을 남겨 시간을 벌고 나머지는 능선 아래로 이동시켰다. 연합군은 그 움직임을 추격했다. 전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연희는 뒤에 남아 적을 막았다. 도안은 병력을 이동시켰다. 서로의 역할이 분명했다. 잠시 뒤 첫 균열이 터졌다. 막혀있던 물이 좁은 틈을 통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작은 흐름이 곧 거대한 물살로 변했다. 흙과 돌이 함께 밀려 내려왔다. 연합군의 선봉이 당황했다. 물길이 전장을 가로질렀다. 연희가 외쳤다. 지금이다. 물을 넘는다. 도안이 남은 병력을 이끌고 이동했다. 병사들이 물살을 가르며 건넜다. 연합군은 뒤에서 밀려오는 물의 진영이 무너졌다. 일부 병사들이 휩쓸려 내려갔다. 전장은 순식간에 둘로 갈라졌다. 양측은 강을 사이에 두고 멈췄다. 연합군도 더 이상 무리하게 건너오지 못했다. 물살이 거셌다. 연기와 물안개가 뒤섞였다. 전투는 자연스럽게 멈췄다. 연희와 도안은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명확히 마주 서 있었다. 둘 다 갑옷이 부서지고 피로 젖어 있었다. 주변에는 지친 병사들이 앉아 있었다. 누구도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누구도 승리를 외치지 않았다. 연합군은 잠시 후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더 싸울 힘이 남지 않은 듯했다. 검은 깃발이 점점 멀어졌다. 전장은 조용해졌다.
물소리만이 남았다. 연희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긴 건가? 도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살아남은 것뿐이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뒤를 돌아보자 붕괴된 계곡과 불타버린 협곡, 쓰러진 병사들이 이어져 있었다. 얻은 땅도 깃발도 없었다. 남은 것은 살아남은 사람들 뿐이었다. 연희가 다시 말했다. 다음에 다시 만날까? 도안이 답했다. 그땐 적일지도 모른다. 연희가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면 같은 편일지도. 바람이 불며 연기가 흩어졌다. 두 군대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쟁은 끝났지만 천하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군대가 움직이고 있었다. 승자 없는 승리, 패자 없는 패배. 그날의 전투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그리고 두 장수의 길은 다시 언젠가 교차하게 된다. 더 큰 전쟁의 중심에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